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강의혁입니다. 제 전공은 미국 문학, 미국 문화, 그리고 특히 문화 연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칸 뷰티는 1999년 영화고요. 제목 아메리칸 뷰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미국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미국 중산층의 삶이 그토록 이제 가꾸고 그리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아름다움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허상, 좌절, 불안, 공포와 같은 것들을 다룬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영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미국 중산층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기에서 정원을 가꾸고 가구를 사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파티에 가고 하는 생활들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정말 전형적인 중산층의 삶,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허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예컨대 그 삶을 가꾸기 위해서 주인공 레스터는 직장에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주인공 아내 역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집을 팔려고 이렇게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있는 가정의 삶은 서로가 대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미국적 아름다움, 중산층의 안락한 삶, 이면에 있는 개인들의 공포, 개인들의 단절, 소통의 부재와 같은 것들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미국적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일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물질주의, 상업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주제들이 그 안에서 깊이 비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사실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끊임없이 주제화가 되고 있고, 특히 영화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뭐 주인공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동성애를 끊임없이 억누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고, 그것들을 억눌렀을 때 어떻게 그것들이, 그런 억누른 욕망들이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일종의 긍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긍정, 정치적인 옹호를 한다기보다는 동성애를 억눌렀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금기화했을 때, 욕망을 억눌렀을 때 어떤 식의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성애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동성애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뤄지기는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중산층의 삶을 다루는 영화에서 동성애가 정면으로 다뤄지기는 사실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동성애 운동들이 액티비스트들이 한참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을 때고,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뭐랄까요, 동성애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영화가 문제시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물질 만능주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여쭤보셨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물질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는 상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 아메리칸 뷰티가 만들어질 때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가능했던 것이죠. 중산층의 삶이 겉보기에 화려한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정원, 번듯한 집, 럭셔리한 럭셔리한 차와 같은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소통, 사랑, 가족 간의 우애와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 영화에 있는 소위 개인주의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고 상업주의도 우리 삶의 전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모든 것, 우리가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질과 상업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 소비하는 패턴, 여러분이 입는 옷, 집, 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일반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물질에 대한 물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가치보다 소통, 사랑, 공감 이런 가치들을 더 위에 두려고 하는 운동과 노력들이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은 쓰여지지 않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비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상업주의, 예컨대 신자유주의, 예컨대 뭐 민주주의, 인터넷상에서 모든 것들이 상업주의화되고 뭐 예컨대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조회수 자체가 이제 사실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튜브 공간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비판하는 것이 요즘의 물질 만능주의도 비판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